체크 역사일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교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38쪽부터 시작할 거고요. 38쪽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나에 해당하는 로마 공화정의 기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돼 있네요. 이 로마 공화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일단 귀족 중심인 거, 두 번째는 평민 중심인 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 귀족들의 모임은 원로원이라고 했고요. 그 원로원의 조언을 받아서 행정 군사를 담당하는 관리를 보고 집정관이라 불렀습니다. 집정관, 원로원, 이 둘이가 나오면 귀족 공화정을 말하는 거고, 자, 평민의 권위가 강화되어서 평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공화정 기구는 원로원과 비슷한 것은 평민회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그 평민회의 대표, 그러니까 평민들의 대표를 호민관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는 전형직 정무관의 모임이고 소수의 귀족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원로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로원의 조언을 받아서 행정군사를 담당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집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로원과 집정관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이에요. 14번은 다음을 배경으로 생겨난 것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다음이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상공의 발달로 부유해진 평민이 많아졌다. 평민이 부유해졌네. 어디에 참여하겠구만. 정치에 참여하겠죠. 그 말인즉슨 평민들의 권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평민의 권위 상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평민의 권위를 뜻하는 내용들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로마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참정권을 요구하면서貴族들과 권력 투쟁을 벌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평민회와 호민관, 이 두 가지가 평민들의 권위를 올려줬다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15번입니다. 제일 어려운,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역사 순서대로 나열하기인데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머릿속에 탑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로마는 하나의 작은 폴리스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게 이탈리아 반도에서였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통일을 먼저 하니까 영토가 확장됐겠죠. 영토가 점점 확장되니까 지중해 반대편에 있던 카르타고라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포에니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에니 전쟁 다음에 우리가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농장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라티푼디움을 대농장이 생기다 보니까 평민들이 생활이 힘들어졌고 평민들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했죠. 그래서 세 번째가 그라쿠스 형제 개혁 운동이었고 결국은 이 그라쿠스 형제가 암살되면서 개혁이 실패했고 그 혼란한 로마의 공화정을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끌었던 사람이 독재를 했던 카이사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카이사르와 가족관계라고 알려져 있는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를 장악하면서 제정 로마 시대를 이끌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면서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순서는 기역, 니은, 리을, 디귿, 미음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포에니 전쟁 결과로 나타난 로마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포에니 전쟁 결과는 어마무시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결과라 하면 평민들의 생활이 안 좋아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노예를 데리고 농사를 짓는 대농장, 거기 우리가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렀고요. 이 라티푼디움이 성행을 하면서 요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 호민관 2명,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있었고, 근데 이게 실패하면서 로마 공화정이 쇠퇴하게 되었다 배웠습니다. 자, 빈부격차는 점점 커졌고 귀족들은 부자가 되고 평민들은 가난해졌겠죠. 자, 점령 지역에서 값싼 곡물이 로마로 들어오면서 아주 물가가 아주
로마 평민들이 농사 짓는 것이 값어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겠죠. 그라쿠스 형제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4번 귀족들은 노예 노동을 이용해서 대농장, 여기 라티푼디움이었습니다. 자, 5번 자용농이 성장하면서 로마 공화정이 더욱 발전하였다 돼 있는데 쇠퇴했겠죠. 자용농이 몰락하면서겠죠. 몰락.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자용농은 자기가 농사지을 땅을 소유한 농민을 보고 자용농이라 불러요. 자용농의 반대말은 소작농이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소작농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소작농이 제일 많긴 하지만 이때 로마는 소작농이 많으면서 쇠퇴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사람은 로마의 혼란을 수습하고 행정권과 군 통수권을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황제가 되었다. 첫 번째 황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이후에 약 200년간 로마의 평화가 왔고, 로마 제국은 2세기 말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로마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다시 등장한 로마의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황제,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겼으며 크리스트교를 공인시켰던 황제는 콘스탄티누스가 되겠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고르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험에는 이 두 명의 황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 두 명의 황제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최초의 황제와 콘스탄티누스,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카이사르는 우리가 배웠던 아우구스투스 이전에 독재자라고 배웠었고요.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콘스탄티누스 이전에 로마를 이제 사국으로 분할 통치한 황제가 되는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18번입니다. 로마는 문화적으로 뛰어난 나라였고 실용적 문화가 발전했던 나라라고 배웠는데 특히 로마는 법이 아주 유명한 나라였죠. 자, 법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자, 구전되어서 전하는 것으로 문서의 형식이 아니고 귀족들이 지식을 독점했던 만든 법이 이제 관습법이었죠. 관습법. 네. 자, 두 번째 12표법으로 시작했고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한테만 적용한 법은 시민법이 되겠죠. 자, 마지막 로마 제국 내에 모든 민족에 적용되는 법. 자, 만민법이고, 자, 여기서 기억에서 니은 디귿으로 이렇게 발달하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다? 로마의 영토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관시만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21번 서술형 문제인데, 자, 요 글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마지막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라고 나와 있고, 이 친구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 병사들은 열심히 싸웠다.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다하고 싸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포에니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대가를 줘야 되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로마 시민은 승리자이고 세계의 지배자인데 현실은 어떤가? 로마 시민은 흙 한 줌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한테 땅을 나눠주지 않고 소수 귀족들이 땅을 독점해서 라티푼디움이라는 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는 어떤 개혁을 목적으로 했냐? 바로 자용농을 키워야 된다. 자용농을 육성하여 이제 로마의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의 요구는 바로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해줘야 한다. 분배해야 한다가 되겠죠. 핵심어가 토지를 분배해서 자영농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영농이 생기면 세금도 나라에 내니까 나라도 부강해지겠죠.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44쪽에 이제 로마 문제가 두 문제가 더 있어요. 그 두 가지만 더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연설문이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병사들은 열심히 싸웠고 그라쿠스의 개혁이 되겠죠. 그라쿠스의 개혁은 언제 하는 거다? 여기 핵심이야.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은 바로 포에니 전쟁이에요. 그래서 포에니 전쟁 다음 파트를 고르면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포에니 전쟁 다음은 뭐다?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다 해서 정답은 3번 간단하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화 문제인데 요거는 앞에 있던 그리스와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다 섞여서 나오는 출제된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로마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법, 건축,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하였다. 요건 로마가 되겠죠. 1번은 로마니까 다가 돼야 되겠네요. 자,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크리스트교 영향을 받은 문화가 되었다. 로마가 되겠죠. 자, 4번에 개인주의적이면서 세계시민주의적이다. 이거는 알렉산드로스.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결합되었다. 이것도 알렉산드로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는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앞으로 대체할 테니까 이 영상을 확인해서 채점하고 틀린 걸 같이 필기해 와서 선생님이 그걸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